안녕하세요. 감성 독서 책이 말을 걸다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20살은 어떠셨나요? 설레고 두근거렸나요? 아니면 막막하고 불안했나요? 혹시 지금도 그 시절을 떠올리면 그때 좀 더 잘할 걸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20살을 떠올릴 때 가슴 한켠이 묘하게 먹먹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저자는 그 20살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한겨울에는 방 안에서 입김이 날 정도로 가난했고, 수중에 가진 돈이라곤 몇천 원이 전부였던 시절이었다고요. 그런데도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 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하영 작가님의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입니다. 저자는 흑수저 출신으로 스스로 재수를 결심하고 고등학생 과외를 병행하면서 의대에 합격했다고 해요. 이후 삼성서울병원 전문의를 거쳐 10억 원의 빚을 지고 개원한 병원을 일으켜 세우면서 대한민국 상위 1%의 부를 이룬 의사이자 인생 멘토인데요. 작가님은 말합니다. 열심히는 오늘을 내일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라고요. 그 대신 충실히, 나아가 즐겁게 사는 것이 결국 더 많은 것을 이루게 해준다고요. 가난, 불안, 실패로 새겨진 무의식을 감사, 풍요, 성공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인생을 퀀텀 점프시키는 진짜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흑수저 청년을 상위 1% 자산가로 만들어준 성공의 작동 원리.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 책 속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함부로 열심히 살지 마라. 학창시절 독서실에 다녔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서는 공부할 수 없었다. 작은 방에서 엄마와 함께 생활해 내 방이 따로 없었다. 구석에 있는 책상에 옷가지와 이불이 널려 있었다. 독서실에 도착하면 그날 공부한 것을 복습하고 오답노트에 내용을 정리했다. 주변을 둘러보면 깜깜한 독서실에 아무도 없었다. 아이러니다. 그 독서실에서 내가 공부를 제일 잘했는데 내가 가장 늦게까지 남았다. 다들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공부를 오래 지속할 수는 없다. 의지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한다. 나도 마찬가지다. 열심히 하려고 하면 절대로 열심히 할 수 없다. 즐거워야 하게 되고 즐거우면 나도 모르게 앉아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었다. 벌써 1시가 되었구나. 시계는 이미 새벽 1시를 지나고 있다. 당신은 인생의 목표를 이루고 있는가? 삶의 큰 성공과 성취를 이루었는가? 자신의 꿈과 미래를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가? 많은 사람이 꿈을 이루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오늘을 살고 있다. 정확히는 오늘을 희생하고 있다. 열심히 살기 때문이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 뭔가를 얻기 위해, 뭔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루하루 애쓰며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열심이라는 효율이 과연 얼마나 좋았는가? 어린 시절 나는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를 다녔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쯤에는 국민학교라고 불렸다. 당시 하나급 정원이 60명이 넘었고 교사와 교실이 부족해 오전반, 오후반에 2부제를 운영했다. 교실에 빽빽이 앉은 학생들 뒤쪽으로 선풍기 한 대가 있었고 앞쪽에는 커다란 칠판이 있었다. 칠판 위쪽으로는 태극기가 있었고 좌우측에는 교훈과 급훈이 액자에 걸려 있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근면, 성실, 협동. 어린 시절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교훈과 급훈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시험 답안지에 적었다. 새마을 운동이 뭔지도 모른 채 나에게 근면과 성실과 협동은 삶의 기본이자 의무로 자리 잡았다. 나뿐만 아니라 당시 같은 시절을 겪은 국민학교 동창들은 비슷한 삶의 자세를 보인다.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에 빠져들었다. 요즘 초등학교 모습은 다르다. 한 교실에 20명 내외의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다. 교훈과 급훈이 있는 학교도 있지만 되게 자율적인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 하지만 공부 환경이 바뀌었다고 인적 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과거 나와 같이 근면, 성실, 협동의 집단 무의식이 새겨져 있을 것이다. 그 시대를 살지 않았다면 그 시대를 살아온 선생님의 제자일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를 교육받고 사회에 나오게 된다. 그리고 그 열심히에 늪에 빠진 채 내일을 살려고 한다. 우리는 오늘을 살지 않는다. 우리의 미래는 아래에 있다. 그리스 신화에는 시시포스라는 인물이 있다. 코린토스의 왕으로 알려진 그는 코린토스시의 창건자였다. 시시포스는 교활하고 못된 지혜가 많기로 유명했는데 결국 제우스의 분노를 사 저승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자 그는 저승의 신 하데스를 속이고 장수를 누리게 된다. 하지만 그 죄로 인해 저승에서 무거운 바위를 산 정상으로 밀어 올리는 벌에 처해졌다. 정상에 도착한 바위가 아래로 떨어지면 다시 정상으로 밀어 올리는 끝없는 형벌을 받게 된 것이다. 당신과 시시포스의 삶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시시포스가 끊임없이 바위를 밀어 올리듯 당신도 매일 목표를 향해 올라간다. 바위처럼 무거운 오늘의 현실을 있는 힘을 다해 내일로 밀어 올린다.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 내일로 하루를 넘기고 있다. 열심히에 중독되어 즐겁게를 못하고 있다. 즐겁게 못 사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왜 늘 위를 향해 올라가고 있을까? 왜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항상 높은 곳에 있을까? 미래에 대한 착각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는 위에 있다는 착각이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미래, 꿈, 목표는 늘 위에 있었다. 항상 내 머리 위에서 반짝이며 열심히 노력해서 이곳에 도착하라고 부추겼다. 그 꿈을 향해 우리는 한 발 한 발 열심히 내디뎠다. 목표를 위해 열심히 바위를 위로 굴렸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한 계단 한 계단 힘들게 올라갔다. 하지만 진실은 반대다. 시간의 진실을 아는 순간 미래는 내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시간의 최면에 빠져 있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흐르며 그 역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착각이다. 20세기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시간은 환영이다. 그는 시간은 똑같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중력과 속도에 따라 뒤틀리고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과거, 현재, 미래는 동시에 존재한다고도 말했다. 이는 아인슈타인 이후에 수없이 많은 양자 물리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시간은 그 순서로 관찰되지만 사실 과거, 현재, 미래는 이미 펼쳐져 있다. 현재가 존재하는 순간 미래도 이미 존재해 전달될 뿐이다.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고 착각한 미래는 이미 발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다. 지금 보내는 오늘이 우리가 경험할 이미 존재하는 내일로 연결되어 땅이 솟아오르듯 그 미래도 곧 맞이하게 된다. 열심히 그곳에 올라가지 않아도 미래는 내 발밑에서 올라온다. 그러니 그냥 즐기면 된다. 내일 해가 뜨면 우리는 그곳에
도착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막 살라는 의미가 아니다. 막 사는 마음의 기저에 어떤 무의식이 있는지는 당신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무의식은 철저하고 정확하게 그 모습을 현실에 펼쳐낸다. 대충 살아야지 하는 무의식은 대충 살게 해주는 인생을 펼쳐낸다.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무의식은 열심히 살게 해주는 삶을 숙제로 내준다. 즐겁게 살아야지 하는 무의식은 즐거운 오늘, 재미있는 내일, 흥겨운 모레를 선물로 보내준다. 그러니 애써 올라가려고 하지 말자. 편하게 내려가자. 그게 우리의 미래다. 부의 최단 곡선. A 지점과 B 지점이 있다. A보다 앞으로 10m, 밑으로 10m 아래에 B가 있다. A에서 B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일까? 모든 사람의 대답은 똑같다. A에서 B까지의 직선 거리다. A에서 B까지 똑바로 바라보고 한눈 팔지 않고 직선을 따라 열심히 뛰어가면 가장 빨리 도달한다는 게 우리의 상식이고 열심히 살아온 한국인의 답이다. 아무리 우리의 미래가 아래에 있고 그 내리막을 즐겁게 가라고 해도 그 길을 즐기지 못한다. 내리막을 향해서도 열심히만 내려간다. 그 직선 길이 우리의 꿈과 목표를 향한 가장 빠른 길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꿈, 목표, 소망을 위해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미끄럼 타듯 인생을 즐기며 내려가는 것이다. 직선으로 뛰어가는 것보다 미끄럼 타듯 즐기며 내려갈 때 원하는 미래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브라키스토크론 부의 최단 곡선이다. 이게 세상의 진실이고 우주의 진리다. 함부로 열심히 살지 마라. 당신이 원하는 미래는 아래에 있다. 현실의 아래에서 곧 펼쳐질 미래로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 미래를 즐기기 위해 오늘을 즐겨보라. 즐겁게 사는 게 충실히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즐거운 충실함 속에서 미래와의 연결성이 보일 것이다. 열심히 위를 향해 살지 마라. 즐겁게 살다 보면 아래에 도착해 있을 것이다. 즐거우면 하게 된다. 이미 열심히 한 것이다. 그때 고개를 들어봐라. 시계는 이미 1시를 지나고 있다. 내 미래를 만드는 방법. 당신은 책을 읽고 작가에게 메일을 보내본 적이 있는가? 거의 없을 것이다. 얼마 전 독자로부터 메일을 하나 받았다. 작가님의 도서를 읽고 있습니다. 현재의 나를 허용하지 않기에 미래의 나도 허용할 수 없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미래도 끌어당길 수 있다. 원인, 과정, 결과를 모두 허용할 때 결과도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나를 충분히 허용하라라는 구절이 있는데 만일 목표는 대기업이 취직하는 것이지만 매일 넷플릭스만 보는 백수 상태일 때 이 백수 생활을 충분히 허용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원하던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요? 어떻게 이 구절을 이해하면 좋을까요? 라는 내용이었다. 책을 읽는 동안에도 작가와 대화하지 않는데 책을 다 읽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그래서 작가들은 이런 독자의 메일을 소중히 생각한다. 실제로 답을 주는 경우도 많다. 나 같은 경우 최대한 답을 드리려 노력한다. 한자 한자 소중히 담은 사연에 응답하는 즐거움은 또 다른 기쁨이다. 이 메일은 내가 20살 때부터 고민했던 내용이다. 그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았던 내 미래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다만 이 부분은 나와 세상에 대한 알물 바탕으로 할 때 더 힘을 낼 수 있다. 론다번이 말한 간절하게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시크릿 또한 이 원리를 이해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수학 공식만으로는 수학 점수를 10점밖에 받지 못한다. 하지만
원리를 이해할 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다음은 100점 인생을 응원하며 보낸 회신이다. 안녕하세요. 이하영 원장입니다. 수많은 스팸 속 반짝이는 선생님의 메일이 보여서 답드립니다. 허용이라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체념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죠. 허용은 백수인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상태를 포함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현실을 통해 대기업에 입사하는 미래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 위치한 무의식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무의식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관념이 무의식에 자리 잡을 때 대기업에 입사한 미래가 펼쳐집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이 대기업 입사라는 결과와 이어집니다. 오늘의 모습이 백수라고 지금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미래의 모습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과정이 있어야 결과도 있으며 백수의 과정이 있어야 대기업 사원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것이 허용입니다. 지금 백수라는 점과 미래의 직장인이라는 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을 잇는 힘이 허용입니다. 지금을 허용해야 미래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부정하면 내일의 변화도 거부하는 것이며 그로 인한 미래의 성장도 저항하는 것입니다. 시점과 시점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스티브 잡스가 말한 점들의 연결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하루만큼 오늘을 충실히 보내보세요. 그 연결성 안에서 삶이 이미 변해 있습니다. 시간은 하나의 점으로 존재한다. 찰나라는 시점이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시점에 존재하고 있다. 순간에만 머물러 있다. 지금 여기라는 시점에 살고 있다. 미래를 위해 사는 것은 불가능하며 무의미하다. 지금의 시점은 미래의 시점과 연결된다. 시점과 시점의 연결이 시간이다. 시간의 사이 간자가 그 연결을 의미한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 사이를 시간이라 하는 것이다. 이 둘은 이어져 있다. 피자를 시키면 콜라가 따라오듯 과거가 있으면 미래가 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존재할 수 없다. 단순하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 말에 대해 사유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사람들은 대부분 현재를 부정한다.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 백수의 현재를 싫어한다. 지금 당장 백수의 현실을 벗어나고 싶다. 내가 원하는 회사,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다. 오늘을 거부하고 미래를 허용하고 싶다. 그 미래를 꿈꾸며 오늘을 외면한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다. 현실을 부정하면 미래도 부정하게 된다. 원하지 않는 현실이 펼쳐졌던 진짜 이유. 원인이 결과를 만드는 것이라면 과정은 원인과 결과 사이에 존재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원인과 결과를 연결한다. 오늘은 그 과정에 해당한다. 백수인 오늘이 대기업 다니는 미래를 만들고 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생각은 당신이 아닌 당신의 무의식이 만들기 때문이다. 나는 무능한 백수다라는 나에 대한 정의. 무의식이 부정적으로 채색되어 있으면 그 무의식이 생각을 일으키고 말과 행동으로 이어져 백수로 연결되는 삶이 펼쳐진다. 내 현실은 왜 이렇지? 이번에 꼭 붙어야 하는데 또 떨어질 것 같아. 이번 생은 망했어. 그냥 넷플릭스나 보자. 무의식의 결핍이 그대로 두려운 생각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그 불안한 생각은 나의 부정적 말과 나태한 행동을 통해 부정적 현실을 펼쳐낸다. 또다시 불합격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 펼쳐지는 원리며 백수 생활이 반복되는 이유다. 내가 백수지만
대기업 입사를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자신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오늘을 허용해야 한다. 그 허용이 오늘의 백수를 허락하게 한다. 지금은 백수지만 오늘의 노력이 과정으로 필요함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의 시간에 감사하게 된다. 20년 뒤 임원이 된 내가 회상하는 과거가 지금이기 때문이다. 나도 그랬다. 48살에 성공한 의사 인생을 위해 20살의 고시원 재수생이 필요한 것이다. 그 힘든 과거가 성공한 미래와 연결된 과정임을 알면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것이 깨달음의 힘, 삶의 힘이다. 내가 20대에 그렇게 노력했지. 너무 고마워. 네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어. 나는 20대의 나를 진심으로 존중해. 내가 감동하고 스스로 감탄하는 과정이 있을 때 점은 이미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때 비로소 나는 감사 속의 존재함을 알게 된다.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오늘 하루 즐겁고 충실하게 보내고 있는가? 나는 오늘의 나에게 감동할 수 있는가? 자신에 대한 감동은 삶에 대한 감사로 시작된다. 그리고 삶을 감사할 때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허용이 이루어진다. 감사하면 받아들이게 된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미래를 선물받게 된다. 독일의 시인 릴케는 질문을 안고 평생을 살다 보면 답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볼 것이다 라고 말했다. 나에 대한 질문과 오늘의 감사, 그리고 자신에 대한 감동, 그 과정을 통해 지금을 허락해라.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가 해야 하는 삶의 과제다. 그 빛나는 미래를 위해 오늘에 감동하라. 알고 있는가? 지금 여기가 이미 미래다. 있는 자는 더 넉넉해지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해진다. 아침에 눈을 떠 나의 리추얼로 하루를 시작한다. 나의 하영아, 너 덕분에 이번 생은 너무 행복해. 감사해. 이불 정리를 하고 세안하고 책상에 앉아 스탠드를 켜고 안경을 쓰고 펜과 노트를 준비한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서 전원 버튼을 누른다. 어젯밤에 읽은 책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기록한다. 문득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펴본다. 발가락을 덮고 있는 실내화의 포근함이 나를 감싸고 있다. 향긋한 아메리카노는 나의 서재를 채우고 있다. 그러면 저절로 미소가 생긴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 행복과 즐거움의 시작이다. 눈앞의 노트북에 감사하고 내 생각을 정리해주는 노트와 펜에 감사하고 새벽을 비춰주는 스탠드에 감사한다. 이 시간을 나와 보내는 수많은 책에 감사하고 그것과 함께하는 실내화, 커피, 책상, 걸상,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이 모든 것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성경의 마태복음에서 예수는 가진 자에게는 더 많이 주어질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것조차 빼앗길 것이다 라고 했다. 어릴 때는 잘 이해되지 않았다.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이야기인가 싶었다. 이런 뻔한 얘기가 왜 성경에 쓰였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요즘 이 말에 너무 공감한다. 내면이 풍요로우면 외면도 풍족해진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현실에서도 부자인 이유다. 무의식이 감사와 축복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오늘 하루 그대로 펼쳐진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지 않는다. 지금 가진 것보다는 앞으로 가질 것에, 내가 이룬 것보다는
앞으로 이룰 것에, 이곳보다는 저곳에 눈을 돌린다.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에 관심을 둔다. 그것이 바로 결핍의 마음이다. 내 마음이 결핍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없는 것에 눈을 두게 된다. 그리고 그 없는 것을 집착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결핍이 우리를 감싼다. 무의식의 결핍이 각인되어 늘 없는 마음과 가난한 현실이 반복된다. 없는 것만 바라보면 없는 자가 되어버려 있는 것도 사라진다. 있는 것에 감사하면 있는 자가 되어버려 없는 것도 나타난다. 내 책상 앞에 붙여진 포스트잇 내용이다. 첫 문장은 대중의 눈이다. 그들은 오늘을 위해 살지 않는다. 지금 여기 펼쳐진 눈앞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다. 지금보다는 미래를, 여기보다는 저기를 꿈꾸며 살고 있다. 늘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려 한다. 이루지 못한 것을 성취하려 노력한다.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SNS를 보며 그들의 삶을 시기하고 질투한다. 대중의 삶이다. 항상 없는 것만 바라본다. 그러면 없는 자가 돼버린다. 자신의 생각, 감정, 느낌이 결핍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 이후 나타나는 반응, 의도, 행위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한 과정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나는 결핍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규정 짓게 된다. 이 스스로에 대한 정의가 우리 무의식에 각인된다. 그 무의식이 결핍된 세상을 만들기 시작한다. 없는 것만 바라보면 없는 자가 되어버려 있는 것도 사라지는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다. 두 번째 문장은 부자들의 눈이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한다. 자신이 이룬 것에 감사하고 그 과정에서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지금 하는 일에 감사하고 그것을 도와주는 직원들에게 감사한다. 오늘의 감사가 일상이다. 일상인 현실을 굳이 사진으로 남겨놓지 않는다. 그래서 부자들의 시간과 공간이 SNS에 잘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 부자 거지들이 그들의 결핍을 남들의 관심으로 채우기 위해 남긴다. 부자들은 있는 것에 감사하고 주변에 감동한다. 그러면 있는 자가 돼버린다. 나의 생각, 감정, 느낌이 풍요로 채워진다. 그들의 반응, 의도, 행위도 그 결을 같이 한다. 그들의 무의식이 나는 풍요로운 사람이다라고 각인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무의식은 이제 더욱 풍족한 세상을 만들기 시작한다. 있는 것에 감사하면 있는 자가 되어버려 없는 것도 나타난다. 당연한 것에 감사하라.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다. 결과는 찰나의 과정이고 과정은 결과의 연속이다. 누구에게나 원하는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 결과는 살고 싶은 집, 갖고 싶은 직업, 건강, 외모, 이성 친구, 결혼, 돈 등이 될 것이다. 누군가의 꿈이고 목표고 소망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목표를 이루고 결과에 도달하는 순간 그 결과는 또 다른 결과의 과정이 된다. 내 집을 가지면 더 큰 평수의 집을 갖고 싶고 더 큰 평수를 가지면 한강뷰 아파트에 살고 싶다. 대기업에 입사하면 부장이 되고 싶고 부장이 되면 임원이 되고 싶다. 눈이 예뻐지면 코가 미워 보이고 코를 수술하면 이마가 못나 보인다. 우리는 늘 욕망하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산다. 그런데 욕망의 충족은 일어나지 않는다. 소유욕, 명예욕, 관계욕, 인정욕 등은 충족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욕망도 하나의 무의식이다. 욕망이라는 무의식은
스스로가 사라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욕망은 그것이 단단히 자리 잡길 바란다. 나의 고정관념이 되길 바란다. 늘 유지되기를 바라는 관념의 생명력이다. 그래서 어렵게 욕망을 충족해도 또 다른 욕망이 나타난다. 우리가 원하는 꿈, 목표, 소망은 그것을 이루더라도 또 다른 욕망으로 이어진다. 더 큰 욕망을 위해 지금의 결과가 잠시 필요한 것이다. 결과가 찰나의 과정인 이유다. 하지만 과정은 다르다. 과정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의 과정에 있어야 결과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과정과 결과는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오늘은 과거의 과정이 펼쳐낸 결과다. 어제의 과정, 일주일 전의 과정, 한 달 전, 1년 전의 과정이 지금 여기에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결과가 지금 여기라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과정이 연속된 결과인 이유이다. 그 과정에 감사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원했던 꿈, 목표, 소망에 감사하는 것이다. 과정의 감사가 결과의 감사다. 지금의 감사는 과거 노력에 대한 감사다. 그 축복이 미래의 풍요로 이어진다. 과거의 꿈이 오늘의 과정이고 오늘의 과정이 미래의 목표와의 연결임을 아는 것. 그 알미 우리의 내면을 풍요로 채워준다. 20살의 내가 그토록 원했던 삶이 바로 오늘이다. 오늘의 당연함은 20살의 간절함이 만든 것이다. 그 당연함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풍요의 본질이다. 오늘의 당연함에 감사하라.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감사해보자. 나를 감싸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감사와 감동의 도구다. 당신이 10년 전에는 꿈꾸지도 못했던 것들이다. 오히려 꿈꾸고 바랐던 것들일 수도 있다. 그러니 모든 것에 감사하자. 있는 것에 감사할 때 있는 자가 되어버려 없는 것도 나타난다. 오늘 들려드린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 어떠셨나요? 저는 책에 나온 이 구절이 특히 마음에 남았는데요.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무의식은 열심히 살게 해주는 삶을 숙제로 내준다. 즐겁게 살아야지 하는 무의식은 즐거운 오늘, 재미있는 내일, 흥겨운 모레를 선물로 보내준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하라는 말을 미덕처럼 들으며 자랐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야 성공한다고요. 그런데 저자는 그 열심히가 어쩌면 우리를 오늘이 아닌 내일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건 아닌지 묻습니다. 진짜 부자는 가난의 자리가 아닌 풍요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마음의 자리부터 바꾸는 것, 내 삶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극적인 변화의 시작이라고 해요.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서요, 그동안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채워왔던 하루를 이제는 즐겁게 살아도 된다는 확신으로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가님처럼 먼 훗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가장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충고가 담긴 이 책.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는 어제와 똑같이 열심히 달리는 것에 지쳐있는 분들께 차원이 다른 삶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선물해 줄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